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살펴봤던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대해서 남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더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는 제주도 4.3 사건과 같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러 특별법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든지 진상 규명, 그런 것들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실제로 1948년 5월 10일에 최초로 총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표현을 해요. 헌법을 만드는 국회라는 것이죠. 어디에 기초해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 만들 것이냐, 바로 3.1운동의 독립정신, 우리가 그것을 밑바탕으로,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즉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은 삼권 분립,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죠. 민주공화제, 삼권 분립, 이런 내용들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우리 광복절하고도 똑같은 그날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나라를 만들죠. 이렇게 우리의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6.25 전쟁은 각각의 정권이 만들어진 2년 뒤에 195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배경은 늘 강조합니다. 우리 3.1운동의 배경 강조했듯이 마찬가지로 6.25 전쟁의 배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의 전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경, 그리고 그 결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배경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큰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남과 북은 서로 크고 작은 대립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그 38도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대립들이 있어 왔어요. 누구는 전기를 끊고 누구는 뭘 끊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흐름, 국제 정세겠죠. 국제 정세. 냉전 체제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1946년, 47년, 그리고 48, 49 계속해서 냉전 체제가 조금 더 냉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에치슨은 뭐냐면은 사람의 인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83페이지를 보면은 국무장관, 미국의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국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그 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를 시킵니다. 즉 여기 아래 대만도 있고 같은 자본주의 진영에, 우익 진영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남한을 같이 끌고 갔어야 했는데 이 남한만 싹 빼놓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그러면은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에서는 남한 빠졌네. 그럼 저쪽 우리 공격해도 당장에 미국으로부터는 뭔가 타격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약간 뭐랄까 안도, 안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왜 냉전체제가 이렇게 심화될 이 상황에 남한을 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뺀 다음에 전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다분히 전략적,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하고요. 아마도 동아시아 질서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미국이 여러 조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어가지고 이 의견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어찌되었든 이 에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배경들로 인해서 6.25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개 과정을 좀 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전개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여러분 남한을 침략했다고 해서 남침이라고 하고요. 북한이 침략했어요. 북침이에요. 이게 아니라 남한을 침략해서 남침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돼서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토가 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으로의 후퇴, 이것이 첫 번째고요.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유엔군을 파견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유엔군이 파견이 되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빼앗겼던 영토가 다시 국경선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들어간 군대가 여기까지 거의 한반도의 대부분 지역까지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이고요. 근데 이때 잠자코 있던 중국이 어떤 걸 명분으로 조금만 더 넘어오면은 당장에 중국 영토까지 위험하다라고 해서 항미 원조 미국을 저항하기 위해서 조선을 원조한다, 돕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참전을 합니다. 중공군의 개입. 그래서 또 밀려나요. 또 밀려납니다. 일사후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38도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여러 대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간의 휴전, 협정, 협상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1953년에 가서야 최종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승만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전개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결과예요. 결과. 일단 첫 번째,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전 같은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최초로 남북 간에 혹은 그 이상 좌익과 우익 진영 간에 실제적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더욱더 공고화되죠. 그러면서 분단 역시 공고화됩니다. 그리고 일본을 좀 봐야 돼요. 일본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굉장한 전쟁 특소를 누립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것을 노린 게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하죠. 약간 좀 괘씸하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입장도 있는데 중국의 입장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 6.25 전쟁을 활용을 했고요.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좀 보면은 이산 가족과 고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해요.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황폐화되는 거는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전쟁 결과를 가져왔던 게 6.25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보면은 냉전이 공고화되었다라는 말은 당시에 각각 남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각각 따로 정권이 있고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 더욱더 합리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반공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이승만이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더욱더 확실히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어서 잠깐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양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조화 정리해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